다음은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울산 울주 서범수입니다. 먼저 우리 서정엽 권한 대응을 비롯해서 서울시 공무원들 이 국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마스크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마스크 구매가 약 2억 7천만 개, 2,52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중에 수의 계약이 한 87%고요. 서울시는 마스크를 1억 1천만 개, 약 한 930억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 계약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거의 97% 정도가 서울시에서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각 전국 자치단체 중에 제일 높다. 그 표를 보시면 앞에 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경은 마스크 오부제 실시 등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6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대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 수의 계약이 152건에 약 290억 원 정도 러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근데 이게 수의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 개별 구매라든지 조달청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KF94 같은 경우에 6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1,000원입니다. 1,0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7월 3일 날 서울시 자율 지원가에서 45만 개를 구매를 하면서 단가를 1,500원을 주면서 수의 계약을 했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500 곱하기 45만 개, 약 2억 2,500만 원 정도가 헬스가 낭비한 꼴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덴탈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7월 달, 6월 달에 100원에서 2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7월 15일 날 서울시 구로구에서 했을 때는 520원을 주고 이거 구매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우리? 예, 의원님, 실제로 이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 게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마스크 구한 게 잠시만요. 어려웠고요. 그래서 예. 잠시만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특히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그리고 엔더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아까 우리 권한 대행께서는 이게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저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그런 해서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마스크를 공급해야 될 곳은 많은데 당시에는 그 공적 마스크가 폐지되고 나서도 사실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어떠느냐 보세요. 6월 2일부터는 자 식약청에서 2020년 5월 29일 날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졌다. 6월부터는 마스크 오보제를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도 마스크 판매가 원활하다고 6월부터는 KF 1,000원대, 덴탈 마스크 100에서 200원대로 팔았고요. 그다음 또 문제는 비축용으로도 법 위반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한 게 있어요. 6월 30일 날 복지정책실에서 197만 개를 1억 7,800만 원을 주고 비축용으로 사고 지금도 이거 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사실 8월 말 이후로는 지금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7월 왜 12일 날 이러세요? 폐지됐는데 9월 2일 날 서울시 동작구에도 지금 수의 계약으로 10만 개를 계약한 게 있는데요. 그 자치구 것까지는 포함을 안 했고 저는 본청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배포해서 시민이나 특정 계층에 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식약청에서도 아까 인정한 것처럼 마스크 수급이 원활한 6월 이후에도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원이나 그다음에 행안부의
비공식적으로 물어봐도 이거는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도 청구를 하고 고발할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엄청나게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광화문 외에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 행정 응원 요청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 응원 요청했죠. 집회를 좀 막아달라고 공문으로 했었나요? 공문으로 했었나요? 했습니다. 네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쪽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렇게 그 어린이 공원에 이렇게 모이는 거하고 집회 시위는 좀 모이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저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면 안 된다면서요. 많이 의원님 많이 모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방역하면서 각자 하는 거고요. 집회 시위란 거는 같이 모여서 같이 구호를 자, 하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예. 거는 이 코로나가 강원 주변에만 창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창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여야 관계없이 보수 그다음 진보 관계없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집합 금지 명령 8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명 이상 집합하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실컷 이야기는 해놓고 본인들이 지금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전용구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10명, 15명, 16명. 8월 23일, 의원님, 8월 저기 31일. 집합 금지라는 것이 여기서 집합이라는 거는 예. 이 저기 아니 그런- 외출도 자제하고 음식점에도 그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나가지. 왜 시민들한테는 외출 자제해라,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본인 당사자들은 왜 그렇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일단 뭐 저희들이 업무 처짐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점은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집회 시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상 불가피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은 단계적으로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잘 들리질 않았어요. 예. 예, 위원님 이따 또 질의해 주십시오.